하루 7명, 한 해 평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47.4%. 이들의 죽음 중 대부분은 기사 한 줄로 기록되지도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도 못합니다. 어떤 죽음은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잊혀집니다. 죽음.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는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죽음에 매겨지는 가치도 평등할까요? 고함 20에서 한 달 동안 발행된 기사에 대한 고함이들의 토크쇼 월간 고함. 월간 고함 6월호는 어떤 죽음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총 봄입니다. 6월에 저희 월간고함 첫 번째 이슈는요, 퀴어 관련 이슈인데요. 저희 6월은 6월 28일 스토너 항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드 먼스로 기념되고 있는데요. 이 프라이드 먼스를 맞이해서 고함에서도 관련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5월 17일 아이다호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 고함20의 기자분들이 직접 관련 행사 장소에 나가시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한 기사를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5월 29일에 고함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우리는 여기 있었다 라는 기사인데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해서 2021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행사가 5월 22일 신촌 유플레스 광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현장에 저희 고함20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10개의 단체가 참여했었는데요.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깃발들이 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무지개행동은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또 강력한 이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슬로건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이었는데요. 다양한 단체들이 입을 모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아프게 만드는 것은 응답 없는 사회다. 성소수자는 이미 우리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로, 몸짓으로, 존재 그 자체로 끊임없이 외쳐왔다. 이제는 사회가 성소수자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응답을 내놓을 차례다. 고함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우리는 여기 있었다 기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함20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짧은 카드 뉴스 했다고 하면서도 변희수와서 관련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맞습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담은 답변서 정부가 썼다고 함이라는 제목으로 했다고 함을 게시를 했는데요. 고 변희수 하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법정에 제시한 문서의 내용이 굉장히 혐오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혹은 호기심 대상 등이라고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언급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답변서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 7개월이 지나서야 제출된 답변서라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적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게 부당한 전역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런 답변서를 내놓은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식으로 했다고 함을 썼습니다. 한국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님도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걸 고의로心신을 손상한 사건으로 해서 전역시켰다가 소송 이후에 다시 복귀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이 군대에서 생각하는 정상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정상성이라는 걸 상당히 중시하는 집단이면서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되게 은폐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한다는 것도 되게 문제적이고 최근에 그 공군 여하사관 사망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하면 올라오는 저희 기사들도 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맞아요.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했다고 함에 올라온 뉴스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가해자가 구속됐다고 함이라는 카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3월 초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그 피해자가 부대 내에 이걸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게 이슈화가 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언론화가 되자마자 바로 구속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되게 사건 처리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공론화 과정에서 밝혀졌던 게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했을 때 피해자의 약혼자와 주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무마하려고만 했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한국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는 산재 사망 사고겠죠. 지난 4월 22일에 평택항에서 그 컨테이너 내부 정리 작업을 하던 청년 노동자인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가 그 지게차의 반동으로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되게 전형적인 산재 사고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선호 씨의 원래 담당 업무가 방역과 검역 업무였고 컨테이너 정리라는 게 애초에 그 사람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어떤 업무 지시나 정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었고 또 업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보호 장비, 안전모 같은 걸 지급받지도 못했는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게차가 날개를 접을 때 그 지게차 신호수도 없었기 때문에 반대쪽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걸 보고 신호해줄 사람도 없었고 또 이 컨테이너 날개라는 게 원래 반동에 의해서 접히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핀을 다 풀고 작업하면서 반동으로 그게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사내에서 보고 단계 3단계를 거치느라 119 신고를 늦추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고함에서도 관련해서 이슈로 또 한 명의 청년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함이라는 카드 뉴스를 다뤘고요. 이 다음에는 청년 노동자를 추모한다고 하면서 산재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는 이선호 씨 외에도 구의역 김군이라든지 그 한국화력발전소에서 노동하다가 사망하신 고 김용균 씨라든지 이런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가상공간 플랫폼 게더타운에 오픈되었는데요. 이걸 소개하는 고함 카드 뉴스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산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트위터에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라는 계정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올라온 트윗들 중에 인상 깊은 거를 한 번씩 하나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2일 노동자 1명 사망.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재 공사 현장에서 3차로의 기존 포장을 절삭하고 있던 장비 앞쪽에 위치하여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향해 좌회전, 직진을 유도하던 재해자가 재해자 뒤편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후진해 들어오던 폐기물 운반 차량에 깔려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도 문득 드는 생각은 폐기물 운반 차량에 깔려서 사망했다라는 것은 현장에 그 운반 차량에 대해서 신호를 하는 신호수라든지 이런 보조 인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산재 사고들이 좀 겹쳐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트윗은 이달의 기업살인 가정의 단골 산재 사망이 올해 들어서 가장 제일 많았다는 기사를引用한 트윗인데요. 2021년 5월 가정의 달에 7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선호 씨의 케이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고 외주화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라는 계정의 소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7명,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죽는 지옥 같은 나라 대한민국. 2021년 1월부터 이 계정에 기록된 일하다 죽은 노동자 216명. 일하다 죽었지만 기사 한 줄 안 나온 노동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평택항 사망사고를 찾아보다가 그 사망하신 이선호 군의 아버님 인터뷰를 봤었는데요. 지게차 신호수를 고용하는데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참담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노동자의 위치가 어떤지 또 노동하는 사람의 목숨값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구의역의 김군, 제주도 현상실습의 이민호 씨, 평택항 이선호 씨, 그리고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3명의 트랜스젠더 여성까지 청년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의 죽음이 과연 자살이거나 사고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어떤 사회에 의한, 사회 구조에 의한 살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건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말한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산재라는 게 바꿔 말하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잖아요. 구조의 미비로 인해서 또 안전 현장에 대해서 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사회 구조가 뭐가 있었는지를 항상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의 그 죽음과 산재로 인해서 사망한 그 여러 노동자들의 죽음,
그리고 이선호 씨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에서 다루는 양 자체가 굉장히 달랐고 그 논조 자체도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해서는 일단은 한강 손정민 씨 사망 사고와 이선호 씨 사망 사고는 둘 다 4월 말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어요. 근데 5월에 언론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보도량이 한강 손정민 씨 사망 사고가 10배가량 더 많았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손정민 씨 사고의 경우에 국민적인 여론이 다 내 아들, 내 동생 같은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이라고 보도되는데 반해서 손정민 씨도 대학생이었지만 평택항에서 사망하신 이선호 씨도 대학생이었고 용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터에 나온 청년이었는데도 그게 청년의 죽음으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하신 구의역 김군, 김용균 씨 그리고 현장 실습하다 사망하신 그 노동자분도 다 청년이었는데 사실 언론에서 이 죽음을 청년의 죽음으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정민 씨 사고를 보면서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떤 죽음을 추모하는지 또 어떤 죽음을 청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노동하다 죽은 청년들의 죽음은 사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는데도 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당하고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망 사고가 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숨졌는데 이 경우에도 벌금 2천만 원 정도로 처벌이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현행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산재가 일어난 경우에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 이 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시작했는데 정작 이 법안을 살펴보면은 김용균 씨가 죽었을 때 이게 법안이 적용될 수 있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가지고 김용균은 적용받지 못하는 김용균법 이런 오명도 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게 참 기만적인 것 같아요. 그 유가족들이 그 국회 앞에서 한동안 농성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도 그 막상 그 유가족분들의 그 유가족분들께서 노력하신 만큼의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국회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2007년부터 꾸준히 차별금지법 혹은 뭐 평등법이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은 꾸준히 발의가 되어 왔는데요.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그것이 발의에서 그치고 본회의라든지 소관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혜영 의원께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한 안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6월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1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국회가 좀 책임을 가지고 차별받는 시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잖아요. 기억에 남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에 토론회에서 어떤 활동가분이 저는 성소수자고 여성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하고 발언하실 때 사람들이 조용해 하고 외쳤던 거 진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되게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국회 동의청원이 올라온 것에서 청원인 분께서 마무리 지은 문구가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 문구가 그 나중에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덮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그 유가족분들의 인터뷰를 볼 때 그 지점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모두들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이게 남의 일이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 자식이 죽고 나니 내 가족이 죽고 나니 그때 내가 열심히 관심 가지고 돕지 못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 말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의 죽음으로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이었던 평범한 분들이 이렇게 초생의 자리를 내모는 그런 사회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사실 그런 유가족분들이 어떤 사회적 투쟁의 현장에 나가게 될 때 결국엔 과거의 그런 참사에 희생되었던 그런 유가족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항상 운동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쟁 현장에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특히 세월호 유가족분들께서도 연대를 해주시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죽음, 사회가 만들어낸 죽음을 겪어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이 현실이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고 정말 사회를 바꿔나가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없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만 현장에 있는 그 현실이 되게 화가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서지죠. 국회 이래라 이래라 국회. 그래서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던 유가족 한 분이 모든 이런 안전법들은 사실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로 쓴 법안들이라고 최근에 그 민식이법도 그렇고 저희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피눈물로 쓰여진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은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이겠지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라 국회! 기억되지 못한 채 잊혀진 어떤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들어낸 성소수자의 죽음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의 죽음처럼요. 기억은 실천을 낳고 실천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기억하고 추모해주세요.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삶과 죽음이 평등해지도록. 지금까지 월간 고함이었습니다.